신혼집을 사야 되는 거야. 네. 다가구 건물을 사서 맨 위층에 거주하고 싶었고 집주인. 아내 될 분은 아파트에 살고 싶었지. 어디 네. 샀을까? 이번 주제는 한 7년 전인가 저한테 그런 문의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.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.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? 그리고 대출이 없어. 재테크 어떻게 하냐? 그때 당시 그 아파트 값이면 대출을 좀 더 해가지고 건물을 살 수가 있었어. 강남에?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살 수가 있었어. 그때 당시 그 아파트 값이 10억 뭐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고 지금 훨씬 더 올랐어. 네.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사라고 했냐면 아파트는 거주하면서 살면서 이제 삶의 질은 높다고 칠게. 네. 뭐 단지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. 근데 거기엔 그런 건 없어. 이제 주인 세대에 살면서 월세 받고 뭐 이런 거지. 어찌됐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어. 그렇게 안 했어. 어떻게 했었는데? 그렇게 안 하고 해당 집을 전세를 주고 이제 경기권에 전세를 갔어. 그러니까 차액으로 또 이제 아내분이 사업을 시작했어. 거기도 이제 2년 뒤에 전세금 오르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? 네. 근데 그때 당시 건물을 샀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거야. 지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확신했어 나는. 지금 그 건물값이 그 아파트 값보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비싸. 그것도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? 그럼 당연하지. 다른 영상에서 고령화 얘기를 했었잖아. 고령화 되면 뭐가 필요해?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. 뭔가 사놓고 묻어두고 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달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. 월세 나올 수 있는 건물의 수요는 당연히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. 그때 당시도 그랬고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어. 강남이라는 입지. 거기다 강남에 있는 건물에 월세 받을 수 있어. 뭘 더 바래? 끝. 명백하잖아. 내가 어디 지방에 멀리 사는 게 낫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건물을 그걸 사는 게 낫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. 물론 뭐 수차례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돼서 못할 수는 있어. 하지만 이게 명백한 답이야.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사는 게 맞지. 두려워서 이걸 못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조금씩 소액으로 투자해보는 것들을 일찍부터 시작해보는 게 아주 필요해. 재테크적인 부분, 자산적인 부분에선 이게 무조건 득이 돼. 생활의 편의성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은 이게 낫지. 근데 건물도 잘 지어놓은 건 이게 더 나을 수 있어.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주한다고 쳐? 그러면 옆집이랑 분쟁 생겨, 아랫집이랑 분쟁 생겨. 그러면은 n분의 1의 그걸 갖고 있지, 권리를. 건물 갖고 있으면 세입자들이랑 싸움이 돼? 마음이 훨씬 더 편해. 그리고 이게 간지나 건물 갖고 있는 게 간지나? 건물주. 여기선 거주하면서 뭔가 수익 되는 건 없어. 대출 있으면 대출이잖아요. 건물은 나오는 게 있어. 월세요. 생활의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지. 근데 건물도 잘 지어놓은 것들을 사면 엘리베이터 이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아. 근데 이제 건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있지. 예전에 뭐 그런 경우 워낙에 많았어. 예전에 대치동에 5억 갖고 살 수 있는 건물 있었다. 신축이고 1년도 안 됐는데. 그게 예전이랑 한 몇 년도?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. 네. 근데 그거는 누군가 지어서 팔려고 애초에 전세랑 이런 거 다 넣어놓고 최소 인수금으로 해놓고 그리고 주인 세대도 거주할 수도 있었어. 근데 그때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? 그래 너 그거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안 했어.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한다고 하더라고. 팔렸어. 거래를 많이 안 해보면 보는 눈이 가져질 수가 없어. 그냥 발품을 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. 우리가 물건을 뭘 사려고 해야 알아보지. 핸드폰 바꿀 때 돼야 요새 무슨 핸드폰 뭐 좋은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무슨 기능이 있나 뭐 이런 거 하지. 그렇지 않을 때 찾아봐? 안 봐.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. 강남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. 어우 멋있다. 그걸 오래 갖고 있으셨다가 그걸 팔았어. 그때 주식 투자하느라고 돈을 많이 날려서 팔게 된 경우였어. 그때 20매력이었어. 지금 100억 훨씬 넘거든? 정확한 금액 기억 안 나? 근데 하여간 24억에 팔았다고 칠게. 근데 24억에 팔았다고 치면 산 사람은 28억인가 샀어. 4억 차이가 있잖아. 그 4억을 누가 갖고 갔냐면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들 몇 명이서 그걸 갖고 갔어. 옛날에는 그런 게 또 되던 시절이었어.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얼마 받아줄게. 그 이상은 내가 복비로 갖고 갈게. 그 대신 복비는 안 받고. 뭐 이런 식이야. 중요한 건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판 사람은 24억에 샀고 산 사람은 28억에 샀어. 4억 갭이 있었어.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거래가 됐을까? 일단 건물이라는 특성이 있어. 아파트는 네. 동호, 층, 향 이런 거에 따라서 네. 시세가 있다고. 30평대 얼마에서 얼마 사이 알 수 있어. 건물은 바로 옆 건물이랑도 달라. 땅 크기가 다르고 층수. 건물이 다르고 구조나 뭘로 지었는지 따라 다 달라.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고 요새는 근데 워낙에 뭐 정보가 오픈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갭 나기는 어려워. 지금은 이런 일이 있긴 어려워. 이 건물을 파신 분도 처음 팔아보는 거고 산 사람도 처음 사보는 거예요. 아 만났구나.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는
내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야. 누구에게나 첫 번째 경험이잖아요. 그렇지.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작게 하는 게 좋겠지. 이분이 갑자기 파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. 그 전에 경험이 있었던 게 훨씬 더 좋았겠지. 내지는 적어도 관심이라도 갖고 있었던가. 아니면 그거를 내가 말한 거를 실제로 본인이 가서 알아보고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판단이라도 해보던가. 예전에 이제 상담 왔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거였어. 근데 싱글이었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. 오, 야. 근데 그때 당시 돈이 10억인가 있었어. 그때 당시 이것도 꽤 된 일이야.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10억이 있었어. 근데 이분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사야 되는 거야. 네. 강북이었는데 다가구 건물을 사서 맨 위층에 거주하고 싶었고, 집주인. 그렇지. 아내 될 분은 아파트에 살고 싶었지. 어디 샀을까? 아파트를 샀어. 아파트를 먼저 사고 건물을 사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될 가능성이 커. 아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네. 돈 벌어서 20억짜리 건물 사기 쉬워? 힘들죠. 건물을 사서 나오는 월세나 전세금 상승분으로 일로 가기가 쉬워. 어찌됐건 뭘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내가 자유롭게 아파트 갈 수 있냐 없냐 정해진다고. 아파트에선 건물 소유하기 힘들어. 여기서는 향후에 얘가 월세 받거나 모은 거나 전세금 상승한 걸로 내가 사는 주인 세대 임대 주고 아파트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. 뭘 먼저 선택하는지에 따라 힘들지. 그럼 건물이 답이다. 당연한 얘기를. 그러니까 건물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고, 네.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이라도 뭔가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사서 모으는 게 맞지. 그럼 여기까지. 네.